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양민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아산시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알아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BS 대전뉴스를 통해서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후보자의 자리 배치와 토론의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과 규칙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으로 출발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또 공약에 대해서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산시의 지역 현안이 담긴 사회적 공통질문 시간과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진 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고요.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각 후보자 정면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표시되는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주어진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없는 품격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문을 열 시작 발언 순서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씩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현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아산시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수출액은 754억 불로 대한민국 총 수출액의 11.7%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올해 연말 아산에 최초의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천안 아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아산 IC, 서아산 IC가 생깁니다.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KTX 서해선 철도가 내년 말이면 개통합니다. 인주역이 생깁니다. 지난 4년간 저와 아산시 공직자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현장을 뛰어 95개 기업 16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진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더 값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시장으로 인한 4년 동안 아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통팔달 도로가 뚫렸고 들고남이 편해졌으며 그런 덕분에 시내 전역에 산업단지와 첨단 기업이 들어섰습니다.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쾌적하고 넉넉한 주거 여건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룬 양적 성장의 기초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생활문화 정책을 섬세하게 펼쳐야 합니다. 앞으로 4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산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도약을 기틀을 만든 제가 50만 자족도시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의 시작 발언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 기호 2번 박경기 인사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지 여세태를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아산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과 소통했습니다. 동고동락의 그 과정에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아산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정무특보, 충남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의 소임을 다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무능한 국정운영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은 너무나 컸습니다. 드디어 공정과 상식을 세우려는 국민의 염원은 정권 교체를 성공시켰고 새로운 희망을 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우리 아산은 행운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산업단지 등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교통망도 아산시가 주체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으로서 기획하고 시행해내지 못했습니다. 한 치 앞만 내다보는 근시안적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난개발만 지속하며 아산의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낙후된 온양 원도심의 방치, 지역 간 불균형, 제대로 된 상업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주먹구구식 신도시 개발,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소비하는 기이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바꿔야 합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아산시장이 절실합니다.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해온 정책 전문가의 역량과 국정운영 경륜, 4년간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며 갈고 닦은 정치력, 인문학으로 다진 품격과 유연한 리더십으로 아산을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출마 각오가 담긴 시작 발언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아산 시민들과 유권자분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아산시를 만들겠다 약속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미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구체화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약 발표 뒤에는 발표한 공약과 관련해서 상대 후보와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의 공약 발표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5분씩 드릴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아산을 만들어 나갈 박경기의 8대 아산 미래 비전과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도시 아산이 저출생 문제를 선제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100원 행복 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상향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또한 인구 급증 지역의 초중고 학교 신설을 적극 지원해 아산을 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희망도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청년의 자립을 돕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농부를 발굴하여 강소농업 전문 인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또 아산은 대학도시입니다.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청년에게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신용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체육 부흥으로 활력도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산 예술의 전당을 조기 건립하고 문화공원 내에 온천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아산의 문화 역량을 알리고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이 관광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체된 온천 관광을 뛰어넘는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탁월한 호수 경관과 아름다운 카페들을 품은 신종호수를 세계적인 아트밸리로 조성하겠습니다. 30여 개의 카페들을 열린 갤러리로 활용하여 신종호 국제 비엔날레를 창립해 아산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스포츠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그늘 없는 복지도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한 분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따뜻하고 섬세한 복지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과 소년, 소녀 가정에게 찾아가는 복지 돌보미를 운영하여 공동체와 함께 효도하고 양육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보행기를 지원하여 이웃 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실을 다닐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국립경찰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아산의 취약한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수도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대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 아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천안 아산역 인근에 R&D 집접지구를 조성하고 복합 컨벤션 센터를 유치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인주 갯벌을 매립하여 임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평택, 당진, 아산의 세 도시가 연결된 트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여
산업도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아산 장기 도시 발전 계획인 2040 계획을 수정하여 스마트 도시를 위한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양 원도심의 주택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곱째,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 성장과 적정 성장 관리를 이끌겠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아산은 도심과 농촌의 정주 환경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온양 원도심을 상권을 살리고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을 권역별 특성에 맞춰 균형을 이루도록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대로 동서횡단철도가 구축되면 아산의 동서 균형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문화 여가 공간도 균형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저수지를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여덟째,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정 분야별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협치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아홉째, 온양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온양온천 상설시정과 5일장을 통합해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에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과 함께 아산 발전을 이끌 공약들을 엄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엄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바꾸면 아산이 바뀝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예, 민선 8기 아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행복을 키울 오세현의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와 이케아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KTX 천안아산 복합 환승센터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아산 동북부권에 세계적인 쇼핑몰 이케아를 유치하겠습니다. 아산을 수도권 쇼핑 수요까지 흡수하는 중부권 최대 유통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 우량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조성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총 14개, 여의도 3.5배 면적에 달합니다. 지난 4년 해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95개 기업 15조 8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달성한 비결입니다. 친환경 미래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료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 기업들이 아산으로 몰려오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우량 기업들은 우리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108만 평 규모 명품 탕정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밖에 판교 신도시가 있다면 중부권에는 탕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수도권 밖 유일한 메모드급 신도시 탕정 2지구를 여가,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를 완비한 완벽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매곡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압축도시 전략으로 온양 원도심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현재 40층대 높이 10개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이미 건설 중이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양질의 주거 기능에 더해 문화, 쇼핑, 의료 등 살기 좋은 인프라를 채워 넣겠습니다. 장미마을과 싸전지구는 역사성과 매력을 살리고 인프라는 대폭 정비해 원도심에 다시 사람이 모이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성장 잠재력이 큰 둔포, 영인, 인주 북부권에 첨단 산업과 명품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인구 50만 자족 도시의 마지막 퍼즐이 될 보물 같은 곳입니다.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로 탈바꿈시키고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해 복합 신도시를 선보이겠습니다. 여섯째, 서부권 산업단지와 스포츠타운,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하겠습니다. KTX 천안아산역에 이어 이제 아산 서부권에서도 30분이면 서울에 닿는 시대가 열립니다. 서부권은 내년 개통할 서해선 철도, 2024년 뚫릴 제2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지역입니다. 조성 중인 신창산업단지, 선장산업단지에 더해 스포츠타운과 관광자원을 개발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7째 곡교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산의 자랑 곡교촌에 공연장, 자전거도로, 캠핑장,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대규모 수변공원과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축제, 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사결 열어 아산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여가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8째, 바다와 갯벌이 어우러진 아산만 생태 휴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인주면 걸메리와 공세리를 따라 펼쳐진 아산만 연안이 무성한 억새와 철새, 일몰 등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태 체험장과 휴양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아산만 생태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낡은 관점으로 소중한 갯벌을 매립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9째, 충남 1호 청년 친화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섬세한 시민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시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우수기업의 지역 청년 일자리 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권역별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립하고 내 동네 요아원, 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강화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자족 도시에 걸맞는 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저 오세연이 시정은 듬직하게, 시민은 행복하게 해내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산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는 이 공약 내용 꼭 기억하셨다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어서 후보자 공약 검증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3번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은 30초씩, 또 답변은 2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경기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오 후보나 저나 양질의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후보께서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 나왔습니다마는 5만 일자리를 공약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분님 보시다시피 5만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취업자 수와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죠. 예. 이건 지금 제 통계가 아니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취업자 수는 네, 질문 시간이 30초가 지났고요. 예. 자, 2분 동안 오세훈 후보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예, 박 후보님께서는 일자리 창출 숫자와 취업자 수를 지금 혼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민선 7기의 공약으로 5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고용공시제도입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그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된지를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난 2020년, 2021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당초 공약했던 5만 개 일자리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 후보님 말씀하신 거는 취업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이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단계적으로 취업자 수와 연계는 됩니다. 그렇지만 막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하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생산 활동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 유발 개수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됐느냐를 평가합니다. 비록 취업자 수를 가지고 아산시가 일자리가 덜 창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공식 통계를 보면 우리 취업자 수는 8,000개가 늘어났고요. 특히 상용 근로자 수는 1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시군에 비해 상용 근로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4년간 인구 증가 28,000명의 무려 절반에 해당됩니다. 취업자 수 순중의 경우 인구를 떠올려 보면 어떠실까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사망하는 인구도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 수가 14,000명이 늘어난 것은
민선 7기 아산시의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30초의 질문 시간이 좀 짧다고 느끼실 수도 네네. 있겠지만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시 박경기 후보의 추가 질문 시간입니다. 예, 여전히 지금 전시행정의 고용노동부의 통계 방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주 고유 특허에 해당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자리 상한파까지 만들었었죠. 저는 그런 식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일자리, 전일제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통계 방식으로 인하면 언제든지 포장이 되죠. 저는 순수하게 청년들이 전일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시간 다 쓰셨고요. 다시 2분 동안 답변 듣겠습니다. 예, 뭐 우리 박 후보님의 어떤 주장은 역시 동일하게 계속 주장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됐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취업자 수일까요? 상용 근로자 수일까요? 저는 공식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민선 7기 동안에 5만 개 만든다고 했고요. 그 부분의 평가는 우리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타 자치단체, 전국적인 자치단체를 다 평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고용 공시제가 아닌 상용 근로자 수, 4대 보험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비록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희 아산시는 인근에 천안이나 당진이나 서산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용 근로자 수도 월등히 많은 비율로 높은 비율로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통계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대가 4차 산업화 시대에 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는 시대에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어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단기적인 어떤 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상용직이 아닌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고 자기 필요한 만큼 일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어떤 일자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산시가 지난 민선 4기 동안에 인구 증가가 한 2만 8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 2만 8천 명 중에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용 근로자 수조차도 저희가 1만 4천 명이 늘어났다는 거는 거기에 아이들도 늘어난 인구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은 네. 답변 시간 다 또 사용하셨고요. 박경기 후보님의 마지막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일자리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단기 알바 자리와 그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전일제 일자리를 구분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성 일자리 만드는 거에 초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책 포커스를 달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또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국가 통계 그리고 다른 유사한 통계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잘못됐다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일자리 통계 자료입니다. 그 이외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는 취업자 수를 얼마 늘리겠다고 해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민선 7기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4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공식적인 일자리, 비공식적인 일자리 혹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또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평가해서 수치를 제시하고요. 그 부분이 잘했다고 하면 평가를 통해서 우수상도 주고 치우상도 줍니다. 우리 그 아산시에서는 특히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산업단지를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또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단기 알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일자리 형태 이런 부분들도 시대 상황에 맞게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취업자 수 어떤 평가도 비교를 저희 아산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 내에 있는 동일한 환경 내에 있는 인군 시군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상용 근로자 수, 사대보험 피보용자 고용자 수 모든 면이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나 서산보다는 저희가 증가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가 낸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경규 후보가 제시하신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30초씩 또 답변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저도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후보님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예, 후보님께서는 우리 아산만을 매립해서 항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어도 트라이포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공식적인 용어 부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하고 토론할 때 아산에는 등록된 갯벌이 없다. 인주 갯벌은 죽은 갯벌이다. 예, 질문 시간이 또 다 지나서요. 네.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박경규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주 갯벌은 생태적으로는 많이 훼손된 곳입니다. 그 갯벌은 이미 평택 당진항을 개설을 할 때 배후 단지로 조성이 돼 있던 그런 예정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갯벌을 폐지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갯벌로 등록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행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갯벌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어민 보상도 다 끝났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거기는 해수와 민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삽교호와 아산호에서 민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갯벌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보통 시아호 같은 경우에도 갯벌을 열었을 때 바로 생태가 회복됐지만 여기는 사실은 열린 곳입니다. 열린 곳임에도 불구하고 갯벌로서의 우수한 그런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겁니다. 갯벌로 보고 또다시 생태적인 그런 접근을 한다면 지역 발전을 또 크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항만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평택 당진항이 2040년, 50년 되면 포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당연히 국가 항만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저는 그에 대비해서 우리 아산항이 평택 당진에 이어서 3개 도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트라이포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개 도시 연담 포트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산은 산업도시 아닙니까? 이 산업도시에 항구를 얹게 되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100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항만 계획 10년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재작년에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넣습니다. 이제 변경 계획을 통해서라도 넣어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산만 갯벌의 연합뉴스에서 나온 사진이고요. 이 새가 저어새입니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고요. 아산만의 갯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에서 지난 19년도에 연안항만 기본계획에 물류장과 계류장을 관련된 계획을 넣었는데요. 부결된 이유가 갯벌이 살아있고 갯벌 보호를 하라는 의미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박경규 후보 이 추가 갯벌을 어떻게 쓰느냐는요, 국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생태적으로 완전히 죽은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일정 수준의 생태는 살아 움직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갯벌로서 오로지 사용하게 될 때와 또 그곳을 국가 산업적으로 아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검토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곳은 분명히 아산 항이고 또 우리 자산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항이었습니다. 백석포, 둔포, 시포 다 항구였습니다. 아산의 항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바다를 열어야 됩니다.
바다를 연다는 것은 아산의 미래에 날개를 다는 겁니다. 자, 이 준비를 누군가는 미리 해야 30년, 40년 전에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항구를 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평택 당진항은 대중국 수출항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황해 연안의 그런 항구들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갯벌로서 보존할 때 이어지는 우리 아산에 이어지는 이익과 생태적 이익, 경제적 이익 다 살펴보고 비교 형량을 한다면 우리 아산 발전에 비약적인 도움이 된다면 생태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유지하게 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임해 산업단지와 항구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정 구역에 생태가 우수한 구역에는 남겨두고 생태공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난번에도 이미 대림산업이 개발을 하려고 했었고 개발 계획까지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시장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아산항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저는 국토해양부 원희룡 장관 그리고 충남도지사와 협력을 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박경규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30초 있습니다. 예, 후보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 예, 국가가 항만 기본 계획을 매 10년마다 세웁니다. 저희가 아산시가 2019년도에 관련된 소규모 계류장을 설치하겠다고 기본 계획에 신청을 했는데도 그때 부결한 이유가 갯벌이 살아있고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항만을 개발할 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박경규 후보 마지막 답변 시간 가지고 계십니다. 2분입니다. 네,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7조에서 한 10조 정도 예상하기도 하고 그 물량 비용을 더 크게 늘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산항을 개발하는 것은 아산 시비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도위로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항만으로 지정하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 아산은 국가 항만 계획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항만 계획을 만들 때 부산항이라든지 광양, 또 울산, 인천 등등의 항구와 비교해서 더 확장 가능성이 있고 중부권의 발전을 견인할 그런 요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국가 항만 계획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갯벌 등 개발 여지가 있는 땅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송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송도는 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도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갯벌을 매립한 신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인주 갯벌은요, 송도 신도시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과거 신도시에. 따라서 이러한 갯벌은 우리 아산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현대 자동차, 지금 자동차를 전부 다 평택항에서 계류했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주에 항구가 만들어진다면 현대 자동차, 또 앞으로 미래의 수소차, 전기차 등의 계류장으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해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산업단지 끝에 바로 항만시설을 바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부두가 연결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임해 산업단지 겸 항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아산이 꿈을 꿔야 됩니다. 바다를 열어야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필요를 요청해야 됩니다. 네, 두 분 공약 제시와 검증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공통질문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통질문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 참여형 시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자만의 방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경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시정 곳곳을 구석구석 살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은 아산시는 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다. 또 시장이 잘 만나주지 않는다. 또 시장이 현장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소통하는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날을 정해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 스스로 해내는 게 자치입니다. 주민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아산시 경영을 위해서는 시장은 전문가, 시민, 그리고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제도로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 참여자치위원회를 만들면 시정 분야별로 참여자치위원들이 시정의 계획과 집행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정이 시민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참여 시정이 되고 유연한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합법성 의지로 행정을 하는 것들을 전문가와 주민 참여 그리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또 한목적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책이나 사업들은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고 또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런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전국 최초로 여야 당정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협치로 운영하는 포용적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의 행정 철학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현장입니다. 모든 문제가 현장에 있고 그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1998년 온양 일동장을 시작으로 시정과 도정, 중앙정부를 거치고 지난 4년 아산시장을 맡으면서 절실히 느낀 그렇게 현장에서 늘 시민과 함께한 이유입니다. 작년 가을입니다. 천안시 백석동에 쓰레기 소각시설 증서를 발표해 인근에 있는 우리 아산 은봉 3일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나셨습니다. 즉시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었고 천안시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행정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올봄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활짝 반겨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뜻이 대부분 반영됐고 우리 시가 현장에서 파악한 다른 문제까지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주민 참여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그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를 새삼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K방역의 시작을 알린 위아 아산 캠페인도 그렇습니다. 감염병의 공포에도 따뜻하게 동포를 맞은 아산 시민의 저력은 주민 참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산시청 개청 이래 처음 현장 시장실을 열어 20일간 초사리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안심을 시켜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민선 7기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아주 모범적인 거버넌스도 만들었습니다. 더 큰 시정위원회라는 이름 붙인 시민참여기구가 출범해 현재 2기가 운영 중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시민 100여 분이 분기마다 회의를 통해 시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제안한 안건 중 거의 70%가 되는 260건이 시정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토론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도 민선 8기 더 큰 시정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로 완성되는 진짜 지방자치 시대 아산시가 현재 열어가고 있고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아산시는 청년 인구의 비율이 약 20%로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청년 유입이 계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보돼야 할 텐데요. 두 후보께서는 청년 실업률 개선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이번에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아산의 청년 여러분, 청년 아지트 나와유를 아시는지요? 민선 7기가 만든 아산의 청년 공간 나와유는 장미마을에 1호점이 있고 배방에 2호점이 있습니다. 모르셨다면 꼭 방문하셔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유는 한 번 가본 청년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청년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북카페, 스터디룸도 있고요. 공유 부엌과 옥상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어도 좋고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시장이 되자마자 청년부터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오히려 정책이 너무 취업과 창업 위주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모일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을 만들었더니 나와유는 아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견학을 와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와유라는 공간을 채우는 콘텐츠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단계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스파르타를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률이 77%나 됩니다. 면접 정장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시는 지난해 충남 1호 청년 친화도시에 선정됐고 전국 단위 청년정책대회에서 무려 7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민선 8기는 탕정에 나와유 3호점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 창업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또한 사상 최대 투자 유치 성과가 청년 취업으로 직결되도록 민선 8기엔 우수기업의 지역 청년 일자리 할당제를 투자협약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혁신 창업도 중요합니다. 천안아성 일대를 판교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엔 기회를 찾아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드는 업그레이드 청년도시 아산을 기대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산이 청년 일자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젊은 도심에 불구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일자리 상황판을 보여주면서 전시행정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식 일자리 쇼 정책은 폐기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보여주기식 일자리 정책을 그대로 고수해서 고용노동부의 그런 통계 방식을 계속 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정으로 청년 일자리를 생각했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또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진성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들을 현혹하는 보여주기식 일자리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일자리라는 것은 고용률, 취업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민간부문별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과정도 공개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배방의 해룡 세칠지구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또 장비 산업이 집합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한 맞춤형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융합 훈련 센터를 유치하고 훈련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효적인 정책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단 100명, 200명이라도 전일제 일자리를 청년에게 주어야 합니다. 네, 사회자가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 문제,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폐업에 따른 손실 보상 필요성, 또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 보호와 같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각 후보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어린이, 장애인, 실업 중인 근로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 센터를 설립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정을 찾아가는 복지 돌봄이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온천 힐링 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이 의료복지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또 장애인의 이동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센터 설립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방문 재활치료, 치매 검사, 우울증 상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 예방을 위해 정기 건강진단비 지원 등 의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빈곤과 생계가 어려운 노숙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봉사단체와 연계해 무료 급식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제한으로 매출액이 급강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지원 특례 보장도 현재 1천억에서 2천억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혜 대상에 대한 지원 시기, 범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하고 현장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철학은 따뜻한 인간애입니다. 우리 아산 시민들이 구석구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또 지원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주민 사랑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시정이 주민의 가족 복지를 넘어서 공동체 복지 그리고 시정이 살피는 복지로 나아가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는 그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선 8기는 더 섬세하고 촘촘하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따뜻한 복지 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의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특히 치아가 아프면 먹기도 어렵고 만사가 힘드십니다. 어르신들께 의치, 보철, 시술비와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어르신과 가족들 부담도 덜어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도 도입했습니다. 정신질환은 본인은 물론 주변의 고통이 큰 질병입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한 분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나 희귀질환자 등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발굴하고 더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첫째도 둘째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분들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와 협력해 2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렸고요. 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 지원은 물론 이자가 저렴한 특례보증제도도 1,000억 최대 규모로 시행했습니다. 아산페이는 4,500억 원어치를 발행해 지역에 돈이 돌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지역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늘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 개선의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산시정의 제1의 가치입니다. 안전 아산을 위해 더 든든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좀 더 여유 있게 또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문답에 대해서 횟수 제한 없이 8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각각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이나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기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홍보물이나 또 발언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2년 아산, 멈춰버린 12년 아산,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오세훈은 민선 7기 아산시장으로서 15조 8천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산의 고속도로가 최초로 개통이 됩니다. 천안 아산 고속도로와 함께 서해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고속도로가 2개나 늘어납니다. 아산의 KTX 역사도 2개가 되는 도시입니다. 전국 수출 1위 도시 아산입니다. 2021년만 해도 기관 표창을 62개나 받았습니다. 역대 기록입니다.
일 못하고 멈춰버린 도시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뭐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대체 뭐가 멈춰버렸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신에 좀 구체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통계 수치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조 8천억을 유치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예, 실제 얼마 유치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MOU에 예. MOU 숫자를 얘기하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MOU라는 것은 의향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투자하겠다는 거를 지금 투자 유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투자 유치한 게 아닙니다. 지금 MOU 추진해서 실제 성사가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자, 우리 아산시에 지금 산업단지 14개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당연히 기업 유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해서 당연히 기업들이 입지합니다. 우리 지금 인주산업단지에 55만 평이 조성되고 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70%가 분양이 됐습니다. MOU를 했습니다. 다시 거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봉에 스마트밸리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MOU를 체결하고요. 현재 100% 분양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MOU를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MOU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성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2년 만에 새 아산시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난 민선 7기 초선으로 당선됐습니다. 4년 전에 제가 새 아산시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하고 지금 선거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데 굳이 잃어버린 12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의아하고요. 아산시는 민주당에서 시장을 맡은 지난 12년 동안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왔다는 이는 아산시의 성과 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예, 민선 12년 전에 2020년 아산시 인구수가 27만이었습니다. 21년도에는 35만 2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네, 약 질문 8만 정리해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가 9,161억 원이었습니다. 21년도에는 1조 6천억입니다. 수출액 증가도 역시 거의 2배가 넘어서 754억 불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정리해 주실까요? 예. 뭐가 그렇게 멈춰버렸고 안 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로서는 잃어버린 12년 맞습니다. 지금 시정이라는 것은 시정 철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아산시는 오세훈 전 시장님 이전에 이미 민항시장 8년을 했고 오 후보께서 또 4전을 역임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12년이 맞죠. 뭐냐면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다릅니다. 경제 정책이 다르고요. 또 지역 개발 정책이 다릅니다. 우리로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박 후보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 잃어버렸다는 게 그럼 사람마다 그럼 다 잃어버렸고 생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제가 볼 시민들이 때는 보고 계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잃어버렸는지, 네, 뭐가 그거는- 잘못됐는지, 뭐가 정체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잃어버린 12년이라고 할 때 시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뭐 지금 오 후보께서는 본인이 하신 것만 정확히 말씀하시면 자, 그럼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굳이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12년이 아니라 네, 민선 7기 동안 4년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더 봐주시죠. 네, 예. 예. 지금 95개 기업 16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11.7%를 차지한 754억 불. 매년 우리 아산시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산 천안 고속도로 아산 IC가 연말에 개통됩니다. 이거는 아산 최초입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개통됩니다. 서해선 철도가 내년에 개통되고 인주 역사가 생깁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매니페스토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충남 시구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충남도에서 시군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이 지금 성과 예, 발표 질문을 좀 해주시죠.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답변을 들으셔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됐는지, 아니, 뭐가 제 답변을 정책됐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예. 답변 기회를 전혀 안 주시잖아요. 예, 답변을 한번 예. 해보십시오. 예.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 진짜 기본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명수 국회의원이 4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많은 좋은 정책들을 내고 국비도 따오고 하는 일을 했는데 과거 이제 그 전임 시장의 경우 이명수 의원님이 국비를 따와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거나 심지어 돌려보내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전용해 쓰거나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시민들이 다 아시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정이라는 것은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일방이 한다면 한쪽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정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 방향이나 철학이 반영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죠. 뭐 일부 좀 성과라는 것은 저는 오 후보님이 행정 관료기 때문에 후보님. 일을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그거는 행정 관리적 측면이고 예,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12년이 시민들이나 객관적인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계신 우리 박 후보님 입장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예, 시민들 입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전략적인 사업들이 추진된 게 거의 다시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네, 멈춰버린 12년, 잃어버린 12년이 구체적으로 뭔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객관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조금 시간을 더 시민들이 보고 주셔야 계십니다. 되겠네요. 답변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시민들이 왜 잃어버린 12년이고 또 개발이 멈춰졌다고 하냐면요. 제가 지역을 각각 돌아다니면 시민들께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전 전임 시장들이 해놨던 큰 개발 정책들을 다 무산시켰다는 겁니다. 전임 시장이. 네, 오세훈 후보가 가지신 8분 시간은 다 사용이 됐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께서 8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뭐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답변 못한 거를 더 말씀드리고 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12년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적 차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임 시장이 다 만들었던 지역 개발의 큰 그림들이 전임 시장에 의해서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들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지금 오 후보께서는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관리를 참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산과 같은 역동적인 도시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비전을 끊임없이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때그때의 그런 정책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린 12년을 규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질문하고 세 가지를 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1개월 후에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하셨죠. 예. 이 지역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만마시 보시면 오 후보님 보시면 이 위에는 모종 샛들지구고 여기가 풍기역 지구 개발 지역입니다. 여기 구역에 보면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오 후보님 부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가 맞습니까? 예.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 땅이 지금 당초 그 매입하실 때와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시장님께서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에 여기가 아주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과거 한 30-40만 원도 안 하던 땅이 지금은 한 250만 원까지 가는 걸로 부동산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땅의 소유자는 지금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요? 자,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이게 지가 상승이 초래되고 이런 개발이 또 이 후보와 연관된 이런 소유자여서 참 의문이 듭니다. 우선은 뭐 답변을 차근차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풍기역사지구의 그 도시개발 방식은 환지 개발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게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지가가 오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얻겠지만 환지 방식은 행정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환지 방식은 해당 토지를 가지고 그 도시개발에 필요한 각종 도로나 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빼고 간부를 빼고 다시 토지로 돌려주는 겁니다. 환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50만의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죠. 환지받은 땅의 가치가 또 그대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간보를 해서 네, 간보를 해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50%를 간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개발의 ABC 말씀드리고요. 환지를 제가- 통해서도 시세 예.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예. 제가 저희 집사람이 20년 전에 제가 아산시에서 공직 생활 시작할 때 그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투기, LH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부분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말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시 저는 아산시청 공무원이었고요. 어머니가 작게나마 농사를 짓고 싶어서 마침 농지를 정리하는 친한 후배한테 그 아내가 땅을 매입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부터 사실은 그 지역에 풍기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BC가 안 나왔기 때문에 풍기 역사가 신설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그거는 전전임시장부터 그곳에 동일 하이빌이라든가 이지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주도권이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제 구역을 지정하신 땅을 산 경위는 말씀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땅을 샀는데 지금 구역 지정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 개발지인 이곳에 주로 지정을 해야 될 텐데 후보자 부인께서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이 여기 아주 끝에서 이렇게 포함되도록 이렇게 구역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시개발의 개발 방식은 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지구계 지정을 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해당 지역이 절대농지가 많이 포함됐는지, 보존산지가 포함됐는지, 공원지역이 포함됐는지 따라서 지구계를 정형화시켜서 개발을 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끝부분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의아스럽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직선으로 지구계가 설정된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만약에 투기를 한다고 저겠다고 하면 지구계에서 빠지는 것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차액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도시개발상에 그 차액을 얻고 싶으면 지구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구계 바깥에, 바로 바깥에 그 사업지가 있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차액이 발생했을 텐데 오히려 지구계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후보님을 믿습니다. 특별한 적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 후보님께서는 지금 공직생활을 쭉 해오셨죠? 예. 전에 공개 자료를 보니까 군 면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생계 곤란 명목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작년에 그 재산 등록 사항을 보니까 충남의 15개 시장 군수 중에서 1위시더라고요. 상당히 좀 재테크를 잘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용화동에도 이렇게 하나의 원룸을 매입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소유는 누가 하고 있죠? 매각을 했죠. 매각하셨습니까? 예. 그럼 왜 매각하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예. 저는 사남매 중에 외아들이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또 5녀 중에 장녀입니다. 공교롭게 그런 부분들이 재산이 어떤 증식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원천이 됐고요. 용화동의 그 다가구 주택은 제가 부시장이었을 때는 그래도 관사가 있는데 시장 출마하면서 우리 아산시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양삼동에 월세를 얻었고요. 제가 충남도청에서 했었기 때문에 주말부부 형태로 수원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매각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면서 취임하고 한 1년 정도 됐나요?
이후에 매각돼 가지고 그 대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려다 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저희도 어차피 이제 퇴직하면 또 살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화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LH나 여러 가지 어떤 공직자의 어떤 재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깔끔하게 그 부분을 저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각을 했고요. 예, 그 문제는 그것까지 아무 문제가 듣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지금 저 두 분 주도권 토론 시간에 각각 8분씩 다 사용하셔서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로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나누지 못한 아쉬운 마음 있으시겠지만은 이제 후보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통을 감내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장은 아산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담대한 기획력,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섬세한 정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현장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 박경기는 행정학 박사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13년간 재직하며 국가 지자체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을 맡아 공기업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통합과 상생에 헌신했습니다. 이제 아산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 아산은 무궁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산을 제대로 발전시킬 사람, 힘있는 여당 시장, 저 박경기를 믿어주십시오. 저 박경기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박경기가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아산시가 쌓아올린 사상 최대, 최고, 유일의 기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압도적인 1위, 지역 내 총생산 1위, 매년 사상 최대 기업 유치로 어느덧 인구가 36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약속도 잘 지켰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내내 충남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표는 저 혼자 일궈온 것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과 아산시 공직자들이 쉼없이 함께 달린 덕분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12년이라는 구호는 우리의 피땀을 부정하는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 선거, 저 선거 오락가락하는 낡은 정치인에게 아산시장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장부터 시작해 면장, 부시장, 시장까지 오직 내 고향의 발전을 위해 달려온 아산 전문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정은 능숙하게, 시민은 행복하게 저 오세현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산시장으로 당선되실 텐데요. 지금의 마음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하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